50대 이상 분들 중에서 허리가 점점 굽어지거나 키가 작아지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별다른 사고 없이 뼈가 부러진 경험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골다공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감소하고 질이 나빠져서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지는 질환입니다. 근데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것이 아닌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질환 중 하나죠. 특히 노화가 진행되면서 뼈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게 되는데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50대 이상 인구의 약 22%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고 하니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셈이죠.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뼈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척추, 고관절, 손목 등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하면 급격한 통증과 함께 허리가 굽어지면서 키가 작아지게 되고 심한 경우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심각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뼈의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칼슘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우유와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 등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도 함께 섭취해야 하는데 이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적절한 햇빛 노출을 통해 우리 몸에서 합성될 수 있으니 하루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해지세요. 구독하면 건강해지는 정보를 많이 공유드리겠습니다. 혼자보다는 가족, 지인 등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운동입니다. 뼈는 적절한 자극과 압력을 받아야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걷기, 조깅 등의 체중 부하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의 여성이라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의 하체 근육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스쿼트, 런지, 브릿지 자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요가나 필라테스처럼 몸의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도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단, 골다공증이 이미 진행된 경우라면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뼈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운동 강도와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8년 대한골대사학회에서 발표한 골다공증성 골절 진료 지침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과 50세 이상 남성의 경우 매년 골밀도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골다공증 발생 위험과 진행 정도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에 있어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카페인, 알코올, 인스턴트 식품 등은 뼈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나트륨 과다 섭취도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는 체내 칼슘 배출을 촉진하여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 짠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저염식을 실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칼슘과 비타민 D, 단백질 등이 풍부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여 균형 잡힌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 또한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관리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 중이라면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드물지만 특정 약물이 턱뼈 괴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골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강기능식품을 무분별하게 복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품에 따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나 약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골다공증의 위험성과 예방 및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몸의 뼈는 점점 약해지게 마련이지만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면 충분히 건강한 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뼈에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골밀도 검사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뼈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골다공증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칫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번 발생한 골다공증성 골절은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가져오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뼈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다공증은 결코 노인들만의 질병이 아닙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50대 이상의 인구 10명 중 2에서 3명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년기 이후 누구나 골다공증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평소 생활 습관을 통해 꾸준히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골다공증에 대해 함께 알아보면서 뼈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건강한 뼈는 건강한 삶의 기본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통해 내 몸의 뼈를 튼튼하게 가꾸어 나간다면 우리 모두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뼈, 건강한 인생을 위해 함께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에는 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